안겨줬었는데요. 모닝와이프는 수색 작업 현장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 기대했던 기적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안타까운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캠프 훈련 도중 실종된 5명의 학생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는데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던 학부모. 하지만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그 바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학생들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줄을 맞추고요. 바닷가로 무슨 뒤로 3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바닷가에서 들어갔어요. 뒤로 돌아간 다음에 제 바다 쪽을 보게 됐잖아요. 교관님이 먼저 가셨어요. 여기까지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셨어요. 근데 큐버 가보니까 다 빠지고 수영 좀 하거나 정신 그냥 잡힌 애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나왔고요. 물에 빠진 학생 중 18명은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위험한 바다로 이들을 인도한 건 다름 아닌 교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에 거기에 교관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민관 교관입니까? 지금 소속입니까? 저희는 다 민간 교관이죠? 해병대 출신들이 아니고 해병대 출신의 민간인입니다. 다 비대를 그러면 교관 선생님들 지금 그 자격증 안전 자격증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격증 있냐고요? 자격증 자, 자격증이 있다면 말끝을 흐리곤 자리를 피하는 교관.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인명구조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이거든요, 그게. 예정대로라면 방학을 맞이했어야 할 학생들. 하지만 이들의 죽음 앞에 학교는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캠프에 참가했다는 해당 학교.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그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병대 이 캠프는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은 좀 이제 나약하니까 좀 강인함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러고 되게 갔다 온 학교가 무지하게 성과가 좋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야. 학생들의 극기와 정신 함양을 위해 시작한 사설 해병대 캠프입니다. 하지만 남은 건 부모들의 찢어지는 마음과 울부짖음 뿐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시신이 1차로 안치됐던 한 의료원입니다. 학부모들은 인솔 교사에게 불만을 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제 아침부터 그냥 계속 아예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애들 영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밖에서 봤죠. 그 실제로 아이들 바닷가에 나갔을 때는요? 거기가 접근을 하시다시피 교사와 접근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 계셨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휴게실. 전부 다 휴게실에 계셨어요? 걱정 안 되셨어요? 훈련 받는데? 교관에게 학생들을 맡기곤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인솔 교사들.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아이의 목숨을 잃은 학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런 데 데리고 오면서 교육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말해봐요! 어떻게 시켰는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 게다가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솔 교사들은 자리를 비운 것도 모자라 술까지 마셨다는 것입니다. 갔다가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술을 안 드시고. 근데 왜 훈련 시간이 6시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들어오기도 전에 자리를 비워도 됩니까? 식당을 갔는데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식사를 6시에 예약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럼 빨리 밥을 먹고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교관들이 저희 선생님들은 접근을 못하게 해요. 바로 어제였죠. 계속되는 항의에 교장은 결국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네가 뭔데 사퇴를 해? 당신은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돼. 법적으로 교사는 항상 먼저 교사는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 캠프에 사전 답사부터 모든 일정을 같이 교관이나 강사들과 동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학생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관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 당시 학생들이 해병대 체험을 할 때 사용했던 구명보트와 장비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구명조끼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당시에 이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수칙조차 무시된 채 아이들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들 왔어? 저것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어요. 네, 알고 보니 정부에서 인증받은 캠프도 아니었는데요. 여행사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허술한 캠프였던 것입니다. 하청을 거듭하는 먹이 사슬 구조로 이루어진 이른바 짝퉁 해병대 캠프. 그렇다면 이런 사설 해병대 캠프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그 인정 자체가 뭐 의무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여가부 쪽에서 수련 시설 같은 걸 결정할 때는 그 평가, 수련 시설 종합 평가라는 걸 여가부에서 하거든요. 여가부 쪽에서 확인을. 지금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파악이 중요하니까 먼저 실제 파악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설 캠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개념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는 여행으로도 볼 수 있고 교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또 청소년입니다. 어린 청소년 때문에 세개 부처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부처도 감히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자격 있는 업체들이 이런 제대로 된 우수한 강사들과 함께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도 좀 더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랬어야죠. 네, 18살의 청춘을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